안녕하세요. 크립토TV입니다. 오늘은 세계적인 벤처 캐피털들이 어떤 형태로 돈을 벌고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최근 들어서요, 뭔가 신규 코인이 궁금하다 또는 탑 벤처 캐피털의 포트폴리오가 궁금하다라고 생각해 보신 분 계신가요? 아마도 거의 없으실 겁니다. 왜냐하면 재미가 별로 없기 때문이겠죠. 근데 불과 1, 2년 전만 하더라도요, 신규 코인, 신규 내러티브 아니면 말도 꺼내지 마라가 대세였습니다. 혹시라도 안 믿는 분들이 계실까봐 제가 한번 정리를 해봤는데요. 극히 일부만 가져온 겁니다. 자, 이 뭐 1년, 2년 전에 뭐 상장만 하면 대박을 쳤던 수많은 코인들이 많이 있었죠. 대표 주자가 바로 페페라는 밈 코인이었습니다. 바이낸스에 23년도 4월 달에 상장이 돼서 뭐 상장 직후에 뭐 2000% 올라가면요. 눈이 휘둥그레지지 않을까요? 물론 업비트에도 상장을 했는데 워낙 뒤에 상장이 됐기 때문에 뭐 열풍이 다 꺼진 상황에서 와서 별로 재미는 없긴 하지만 이때 당시에 밈코인 신드롬이었습니다. 기억나실지 모르겠는데요. 브렛이라는 밈코인, 북 오브 밈, 뭐 도그 위프 의 모자 쓴 멍멍이, 그리고 뭐 봉크라는 코인, 뭐 무댕도 있었고요. 뭐 또 다람쥐도 있었고, 뭐 온갖 동물 농장들 기억나실 거예요. 수이라는 코인이 23년 5월에 상장이 돼서 뭐 600% 올랐으니까 이것도 꽤나 사랑을 받았었죠. 신생 레이어 1이다. 뭐 페이스북에서 나온 사람들이 만들었다. 지금도 좋은 코인으로 저도 기억을 하고 있고요. 또 주피터라는 코인도 뭐 여기저기 상장이 되면서 400% 이상 올랐고요. 당시에 솔라나가 밈 코인 열풍으로 굉장히 인기가 많았고 거기에 이제 솔라나 계열 덱스 코인이잖아요. 그리고 에어드랍도 주고 하면서 뭐 5배 넘게 올랐던 기억이 납니다. 특히나 셀레스티아라는 코인은 제 기억에 많이 남아 있는데요. 저는 투자를 한 코인은 아닙니다만 왜 기억에 남았냐면 23년도 11월이면 거의 솔라나 외에는 거의 대부분의 코인이 재미없던 시기였거든요. 근데 이 친구가 갑자기 상장이 되자마자 뭐 600%, 1000% 올랐으니까 다들 이 사람만, 이 코인만 집중을 했던 기억이 나요. 특히나 모듈러 레이어 1이 나왔다 하면서 주목을 받았던 기억이 나고 또 뭐 아비트럼 대형 레이어 2가 나왔다. 팬들, 뭐 에테나, 뭐 디파이 쪽이죠. 알트레이어, 뭐 사이버, 수많은 코인들. 제가 여기에 정말 극히 일부만 가져왔고요. 아무튼 무슨 내러티브가 나왔다 하면 터지고 했어가지고 당시의 대세가 뭐였냐면요. 올드 코인 같은 건 가져오지 마. 특히나 뭐 XRP 같은 코인 들고 있잖아요. 야, 정말 청멍이, 바보 청멍이 이런 취급을 받았던 거 아마 리플 홀더들 기억나실 겁니다. 뭐 기회비용이 얼마인지 아느냐? 왜냐하면 뭐 2000% 오르고 1000% 오르는데 계속 500원, 600원, 700원 하고 있으니까 참 XRP 홀더들 대단하신 것 같아요. 그때 당시는 신규 테마 핫한 것만 쳐다봐. 뭐 AI도 있었고요. 밈도 있었고 더 과거로 가보면 웹 3.0 벌써 잊혀진 단어가 됐죠. 웹 3.0을 공부하세요 했는데 그렇다고 여기에 있는 코인들 특히나 AI 밈이 안 좋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저도 AI랑 밈 코인 여전히 잘 들고 있거든요. 다만 이렇게 뜨거웠을 때 올라타고 왜 안 가요 하고 있는 게 문제라는 거지요. 이거를 저렴한 가격에 잘 사놓으면 특히나 뭐 각 테마의 대장주 같은 거 소액 사두고 저는 묻어두고 있거든요. 아, 이게 뜨거울 때 사는 게 문제지 뭐 이 자체가 문제가 있다는 건 아닙니다. 다만 예전에 신규 코인, 신규 테마가 이렇게 인기가 많았었다. 그러나 최근에 크립토가 제도권으로 들어가면서 점점 변화의 물결이 일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벤처 캐피털들이 포트폴리오 보여주고 마케팅 몇 번 해주고 웹 3.0 가지야 하면 와 하면서 막 신규 코인들 가고 이랬다는 거죠. 근데 이제 제도권 넘어가니까요. 기관들이 뭐 샀어? 블랙락이 뭐 샀어? 뭐 ETF로 나올 것 같아? 무슨 코인의 DAT 기업들이 전략 비축한데 시가총액 높은 거 뭐야? 이런 쪽으로 지금 흐름이 넘어가고 있다라는 거겠죠. 그래서 제가 과거랑 현재를 한번 비교해 봤는데요. 21년도 22년만 하더라도 연간 벤처 캐피털의 이제 신규 코인 투자 규모가 어마어마했습니다. 뭐 30빌리언이 넘어갔지만 23년 이후로 뭐 3분의 1 토막 정도 나버렸고요. 그래서 뭐 25년 2분기 기준으로 뭐 투자가 뭐 반토막도 더 급감을 했겠죠. 왜냐하면 뭐 하기만 하면 실패하니까 하기만 하면 너무 많으니까 하락 추세.
뭐 회수가 어렵고, 그러니까 벤처 캐피털들도 여기에서 돈을 벌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인기가 확 꺼져버리고, 예전에는 초기, 중기, 뭐 초반 러시 해가지고 치고 나오고 막 유동성이 풍부하고 이게 됐는데, 현재는 후기 중심으로 안전 추구 위주로 시가총액 높은 거 위주로 전략 비축 되는 것 같은 거 ETF 이쪽으로 흐름이 넘어가고 있다라고 보인다는 거죠. 그래서 세상은 이렇게 변했는데 그러면 탑 벤처 캐피털들은 어떻게 먹고 살았을까? 이런 다소 배부른 고민을 한번 해봤다는 건데요. 왜 이걸 알아야 되냐면요. 이거를 아셔야만 내 투자가 편해질 수가 있습니다. 분명히 내 투자에 참고를 할 만한 내용이 나오거든요. 자, 한번 살펴보시죠. 탑 10 벤처 캐피털들의 먼저 성과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제가 뭐 한 2년 전에도 dropstat.com에서 여러 벤처 캐피털들의 뭐 포트폴리오다 여러 가지를 소개해드렸던 기억이 나는데요. 제가 이거를 볼 때마다 부동의 1위, 2위, 3위가 있습니다. 제가 한 3년 전부터 이 사이트를 봐왔는데요. 이 1위, 2위, 3위는 안 바뀝니다. 4위 밑으로 이제 뭐 22, 30위권 맨날 바뀌는데 그래서 오늘의 이제 주인공들은 1위, 2위, 3위입니다. 특히 1위와 3위, 점프 형제들이 제 오늘의 주인공이긴 하거든요. 점프 트레이딩이 모회사, 점프 크립토가 자회사라고 보시면 됩니다. 4위는 이걸 캐피털, 예전에 없었는데 새로 치고 올라온 것 같아요. 라이트 스피트, 그리고 멀티코인, 일렉트릭, 폴리체인, 프레임워크, 패러다임, 여기까지 뭐 다 쟁쟁한 이제 벤처 캐피털들이고요. 다만 예전에는 이 안에 뭐 마크 큐반도 있었던 것 같고 판테라도 있었던 것 같은데 한 22 정도로 밀렸더라고요. 그리고 뭐 바이낸스도 있을 거고 코인베이스도 있을 거고 여러 이제 VC들이 많은데 얘네들 말고는 다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얘네들의 이제 경쟁력을 제가 한번 알아보려고 하고요. 이 순위는 여러 가지 이제 뭐 투자 성과를 토대로 아마 매길 것 같아요. 뭐 트위터 활동력, 포트폴리오, 바이낸스에 얼마나 상장이 됐느냐, 그리고 리테일 ROI, 프라이빗 ROI가 있는데 요게 이제 좀 중요한 것 같아요. 요거는 이제 투자 라운드를 유치한 건수, 뭐 요런 건데 요게 좀 어렵기 때문에 좀 제가 파고 들어가 보면요. 자, 일단 프라이빗 ROI, 즉 이게 이 해당 VC들의 투자 성과를 나타냅니다. 요게 사실 엄청나게 중요한 거예요. 이 VC들의 실제 투자 성과입니다. 뭐 ICO를 빨리 참여를 해가지고 뭐 싸게 사겠죠. 그래서 싸게 미리 사는 이제 장점은 있지만 반대로 보통 웬만한 코인들은 락업 기간 언제 이후에 팔 수 있게 해줄게가 적용이 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늦게 팔 수는 있어요. 싸게 미리는 사겠지만 늦게 파는 이런 단점도 있더라. 그래서 이 프라이빗 ROI가 진짜 VC의 이제 실력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나는 몇 배를 먹었어 이고요. 리테일 ROI는 참고용으로 넣어둔 겁니다. 실제로는 벤처 캐피탈과 상관이 없는데 그 VC가 들어간 프로젝트에 이 개미들이 우리 같은 개미들이 나중에 상장이 됐을 때 거래소에서 샀을 때를 가정하고 그러니까 참고용으로 개미가 사면 요 정도에 사서 요 정도 성과를 거뒀을 텐데 벤처 캐피털이 사면 요 정도를 거뒀을 거다 비교용으로 넣어둘 거예요. 근데 여기서 보면 굉장히 이상한 장면이 목격이 되죠. 자, 이게 벤처 캐피털의 진짜 실력이라 했습니다. 근데 요거는 참고용으로 그러니까 벤처 캐피털을 거치지 않고 내가 그냥 거래소에서 산 그때 당시 샀던 수익률이거든요. 근데 탑 1위, 2위, 4, 5, 6, 7, 8위가 모두 개미들이 차라리 거래소에 산 게 280배의 수익을 거두고 59배, 34배 프라이빗보다 벤처 캐피털보다 훨씬 높은 성과를 거뒀다는 거죠. 이상하잖아요. 뭐 2배, 뭐 반, 심지어 이거 손해 본 겁니다. 손해 본 거. 야, 근데 왜 부동의 일이지? 이런 궁금한 제가 생각이 들어서 오늘 영상을 좀 찍었다고 보시면 되는데요. 반대로 또 3위 점프 크립토는 프라이빗 요거는 또 230배 많이 벌었네요. 자, 요 숫자 한번 기억해 주시고 자, 탑 벤처 캐피털들인데 왜 개미들보다도 성과가 나는데 이 돈 어떻게 번 거지? 왜 1위이고 2위고 3위지? 여기에 대한 제 추정을 한번 말씀드려 볼 텐데 아마도 맞을 겁니다. 자, 부동의 벤처 캐피털 1위는 점프 트레이딩이죠. 근데 그 1위를 만들어 준 거는 3위
자회사 있잖아요. 점프 크립토와 또 개미들이 만들어졌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무슨 얘기냐? 아까 1위 점프 트레이딩이 모회사, 3위가 점프 크립토 자회사잖아요. 자, 1위의 포트폴리오를 한번 까보면 예전에도 그랬지만 조촐하기 짝이 없습니다. 1위의 포트폴리오라고 하기에는 그냥 이 8개가 답니다. 심지어 솔라나만 대박입니다. 솔라나. 뭐 0.17달러에 샀거든요. 뭐 200달러 뭐 언저리로 왔다 갔다 하죠. 그러니까 뭐 200원쯤에 샀으니까 뭐 1700배 이거는 이해가 됩니다. 근데 문제는 다른 벤처 캐피털도 솔라나 엄청 많이 샀을 거거든요. 근데 왜 여기만 1위냐는 거죠. 다른 코인들 보면요. 리도다오 뭐 1.8배 뭐 소소한 수익이죠. 뭐 초기에 들어갔다고 하기에는 웜홀 0.3배면요. 3분의 1 토막이 났다는 겁니다. 트루파이 뭔지 모르겠지만 본전치기 뭐 FX도 모르겠고요. 스파렉스는 무슨 목욕탕 이름 같은데 아무튼 1.3배 이것도 거의 본전치기고 앵커 프로토콜은 야 가루가 돼버렸네요. 뭐 100분의 4 토막이 났다. 이거 어떻게 1위를 하는 거지? 이런 생각이 들었다는 거죠. 근데 실제적인 수익은요. 사실 뭐 솔라나 이걸로 해서 뭐 대박을 친 것도 물론 있겠죠. 솔라나 생태계에 많이 관여는 할 거예요. 그렇지만 뒤에서 내는 수익들은 결국 트레이딩과 마켓 메이킹을 할 거고요. 또 인프라를 여러 군데에서 운영을 할 겁니다. 예를 들면요. 뭐 이 점프 형제들은 솔라나의 개발을 많이 하거든요. 특히나 파이어댄스를 많이 개발하고 있고 또 웜홀 뭐 지금 여기 있죠. 웜홀 여기 지금 뭐 3분의 1 토막이 나긴 했지만 여기 해킹 났을 때 뭐 대응도 해주고 뭐 여기 피스 네트워크 또 더블 제로 뭐 이런 거 프로젝트에 참여를 하고 솔라나 생태계 활성화 기여도 하고 여러 가지 일은 하지만 그래도 부족하잖아요. 지금 일인데 자 트레이딩이나 마켓 메이킹을 하면서 어마무시한 돈을 벌 거다. 근데 그걸 누가 벌어준다? 점프 크립토가 저는 벌어주는 게 아닌가. 자, 자기들은 돈을 잘 법니다. 프라이빗 ROE 수익률이 높은데 저는 요거 때문에 지금 이 친구들은 뭐 락업을 하면 초기 투자를 하면 솔라나 대박이라고 해도 초기에 팔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가만히 있고 뭐 반토막이 나는 것도 있고 시련을 겪지만 이 친구들이 어마무시한 샀다 팔았다를 하면서 결국은 이때 당시에 개미들이 거래소에서 사는 거 이게 지금 거의 이거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뒤에서 이 친구들이 작업을 하면 이 친구들이 투자한 코인들의 가격이 올라가면서 개미들도 이때 거래소에서 샀으면 이 정도의 수익을 거뒀겠다라는 거겠죠. 그래서 1위는요, 자기들은 화려하게 뭐 투자를 할 필요가 없어요. 락업을 받고 있으니까 그냥 몇 개, 그것도 뭐 한 8개 투자하고 지금 말아버렸죠. 자, 소수 뭐 솔라나 대박 이런 것도 있지만, 점프 크립토가 혹시라도 여러 가지 신규 코인들이 상장을 할 때, 이들은 어떻게 한다고요? 오더북을 이미 다 보고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뭐 로비누드나 이런 데가 시타들에게 오더북을 주잖아요. 그래서 우리 호가창 개미들의 정답을 보면서 전략적으로 펌핑을 시키더라. 시키면 어떻게 됩니까? 이런 막 새로운 내러티브든 새로운 상장 코인이든 아무리 안 탄다 하더라도요. 폭등의 개미는 탑승을 할 수밖에 없다. 물론 상장 코인도 있고요. 그냥 오래된 코인도 있을 수 있겠지만 아무튼 마켓 메이킹을 한다고 하면서 이 갑자기 막 단기에 폭등을 시키면 개미들을 탑승을 시키고 그 안에서 이제 뭐 점프 크립토 이 무서운 친구들이거든요. 단타를 치고 마켓 메이킹하고 뭐 상장 때 털어버리고 선물로 하면서 폭발적인 수익을 이 친구들이 가져가더라. 이 친구들이 가져가더라. 그러니까 즉 개미들이 지금 뭐 상장 코인이다 뭐 오른다고 단타를 치고 하면요. 이분들과 대결을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는 게 여기서도 드러나겠죠. 특히나 점프 크립토만 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수많은 헤지 펀드들, 뭐 시타델, 뭐 버투, 뭐 전통 금융들과 여러분들은 만약에 단타를 친다면 대결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개미들이 신규 코인으로 뭐 단타를 치든 아니면 폭등 코인으로 손해를 보든지 하고 있을 때 1위, 아까 VC의 1위는 소수 대박, 그냥 몇 개만 대박 몇 개 치면 되고요. 대다수는 손해였었잖아요. 그러나 뭐 3위 또는 1위가 뒤에서 또 트레이딩을 할 수도 있어요. 아무튼 트레이딩으로
단타로 선물로 마켓 메이킹이라는 명목 하에서 어마무시한 수익을 거두고 있다. 개인이 1위, 2위, 3위가 특히 뭐 에이시스틴지는 사실 투자를 많이 하긴 하는데요. 크립토 형제의 경우는 이게 부동의 1위, 3위가 되는 이유가 제가 추정컨대 이런 이유가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또 다른 뭐 탑 10 VC들 어떻게 하고 있나 제가 한번 생각을 해봤는데요. 시너지를 위해서 또 서로 동맹을 맺고 투자를 합니다. 사실 신규 벤처를 투자를 한다는 게 엄청난 위험이 따르잖아요. 10개 중에 한두 개만 터져도 대박이다. 이렇게 어려운 상황이니까 여기 보시면 A16G 뭐 세계적인 투자 명문이잖아요. 벤처 캐피탈. 그러나 아까 봤었던 뭐 10위권 내의 라이트 스피드 혹은 패러다임과 실리콘밸리 동맹을 맺습니다. 다 이 같은 동네 식구들인 거예요. 예를 들면 수이, 솔라나, 옵티미즘 같은 대형 프로젝트에는요. 혼자 들어가지 않는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혼자 들어갔다가 망하면 조금 위험하겠죠. 그래서 A16G나 라이트스피드나 패러다임이나 같이 들어감으로써 리스크는 분산을 시키고 서로의 네임밸류가 있기 때문에 뭔가 뭐 동반 반짝반짝하는 효과가 있겠죠. 이런 식으로 들어간다. 그리고 폴리체인과 패러다임도 뭐 탑 10 VC들인데요. 예를 들면 인프라 레이어 투자 동맹, 역시 대형 프로젝트 뭐 유니스왑, 코스모스, 옵티미즘 같이 레이어 1이나 덱스 코인들을 이런 동맹을 맺어서 들어갑니다. 각자의 역할이 있는 거죠. 폴리체인은 초기부터 투자를 했던 데 굉장히 장점이 있는 곳이고요. 패러다임은 연구나 거버넌스의 강점이 있고, 그럼 너 이거 공부해. 나는 이거 공부할게 해서, 이 서로 합을 찾아서 동맹을 맺어서 들어가더라. 그리고 또 하나, 바이낸스 랩. 현재는 이지 랩스로 이름이 바뀌었잖아요. 근데 많은 또 벤처 캐피탈들과 손을 맺어서 들어갑니다. 실제로 뭐 A16G나 점프나 뭐 멀티코인이 바이낸스랑은 다 손을 잡고 싶어 합니다. 왜냐면 바이낸스의 상장만 돼도 대박이잖아요. 그래서 바이낸스는 물론 자체 투자도 하지만 이 친구들과 같은 종목을 투자를 했다. 당연히 바이낸스에 상장을 시켜주겠죠. 그래서 바이낸스 상장률이 이지랩스는 압도적인 1위가 나오더라. 자, 여기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요. 탑 벤처 캐피털들도 이렇게 오더북을 보면서 단타를 치고 뭐 선물을 하고 마켓 메이킹을 하고 또 그마저도 뭐 꼭 단타 트레이딩이 아니더라도 이렇게 자기들끼리 탑 10끼리 똘똘 뭉쳐서 동맹을 맺어서 이 신규 크립토에 이제 들어가고 있는데 반해서 개미들은 내가 이 코인을 뭐 상장이 됐다고 혹은 신규 내러티브라고 하면서 단타를 치고 선물을 하는 게 얼마나 지금 힘든지를 제가 보여드리기 위해서 이런 좀 긴 영상을 뭐 만들었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탑 벤처 캐피털들의 포트폴리오 아쉬우니까 몇 개만 보고 가겠습니다. 특히나 아까 점프 크립토 3위였었죠. 이 무시무시한 친구의 굉장히 많은 코인을 이 친구들은 투자를 해서 뭐 성과를 보곤 있는데 자, 프라이빗 ROI가 중요하다고 했었잖아요. 뭐 솔라나 뭐 어마어마한 대박입니다. 그리고 인젝티브도 뭐 119배, 뭐 소닉이 예전에 팬텀이잖아요. 뭐 19배, 뭐 옴니 네트워크 사실 옴니 네트워크는 업비트에도 상장이 됐는데요. 꾸준히 우하향하는 계속 떨어지기만 한 걸로 지금까지 제가 기억이 나거든요. 근데 이미 11배 수익을 워낙 싸게 샀으니까요. 뭐 떨어지더라도 보고 있고요. 수위도 뭐 나쁘지 않고 셀레스티아도 과거에는 굉장히 성공했던 코인이지만요. 지금 엄청 떨어졌거든요. 근데 여전히 5배 이상의 수익을 거두고 있네요. 제가 옴니랑 셀레스티아는 업비트에 있기 때문에 제가 뭐 트레이딩 뷰에서 한번 찾아봤습니다. 옴니랑 셀레스티아의 24년도 한 4월, 5월쯤의 가격에서 현재 가격을 보면요. 그냥 계속 떨어졌습니다. 어마무시하게 신규 코인 투자를 하면 다 이런 식으로 지금 되고 있다는 거죠. 심지어 이때가 24년도 8월, 9월에 공포의 엔캐리 트레이드 청산 나오고 뭐 이더리움 이때 당시 209만 원 아니네요. 한 300만 원 정도로 떨어졌을 때 굉장히 떨어졌을 때도 고점이었다는 거죠. 이때 이후로 더 떨어졌다. 이 셀레스티라랑 옴니가. 그러나 그래도 상관없다. 점프 크립토는 그래도 뭐 마켓 메이킹을 하든 뭐 단타를 치든 어떻게 해서든 수익을 거둔다. 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즉 최악의 코인으로도요. 개미들만 있다면 호가창만 있다면 상장만 된다면
이 VC들은 엄청난 수익을 거둘 수 있다라고 보입니다. 아까는 이제 좀 잘 된 걸 보여드렸는데요. 점프 크립토의 망한 포트폴리오도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 뒤쪽에 가면 이런 정말 이름도 알 수 없는 코인들도 있거든요. 해시 플로우 0.2배, 5분의 1 토막 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야, 전설의 코인이 나오네요. 루나 클래식, 테라 루나에 투자를 해서 아마도 가루가 돼서 뭐 ICO 뭐 이렇게 했던 물량은 아마 사라지지 않았을까 생각이 들거든요. 아무튼 여기에도 투자를 했습니다. 그리고 순이라는 코인 업비트에도 있고요. 이거 뭐 치킨 이벤트 해가지고 제가 뭐 뭐 퀴즈 풀고 해서 이거 받자마자 바로 팔아서 치킨 이렇게 사 먹었던 기억이 나거든요. 굉장히 순이라는 코인도 많이 떨어졌어요. 상장 이후로도. 그리고 시투스라는 코인도 수위의 덱스 코인인데요. 해킹 한번 나온 이후로 정신을 못 차리고 있습니다. 그 이후로 수위도 약간은 좀 주춤하고 있지 않나 생각이 드는데요. 아무튼 이 문제의 코인들 이걸로 돈을 벌기는 어렵잖아요. 근데 한번 보시죠. 일단 루나 클래식은 테라가 망해갈 때 사실 여러 가지 헤지 펀드 수많은 마켓 메이커들이 와서 집단 공격을 해가지고 테라가 망했거든요. 이게 자기 혼자 저절로 무너지긴 어렵습니다. 자, 테라가 망했을 때 이 점프 크립토가요. 마켓 메이커 해준다고 하면서 루나를 오히려 공격을 해버립니다. 호가창을 빡빡 채워줘야 되고 오히려 매수를 해야 되고 해야 될 마켓 메이커가 오히려 공매도로 날려버렸어요. 이거 루나 코인 되게 많이 받았거든요. 점프 크립토가. 그 증거를 제가 보여드리면 자, 테라 루나 사기 관여 점프 크립토 24년 12월 기사인데요. SEC와 1,800억 과징금 합의. 뭔가 잘못한 게 있으니까 과징금을 받았겠죠. 자, 이때 당시에 점프 크립토만 루나를 팔아서 무려 10억 달러 이상의 이익을 봅니다. 지금 점프 크립토 하나만 조가 넘는 돈을 벌었다는 거고요. 사실 여기에 뭐 시타델이다, 블랙락이나 수많은 기업들이 엮여 있을 텐데 그냥 점프 크립토만 볼 때 1.3조 벌었습니다. 그러니까 1,800억 정도 뭐 내는 거 와, 쿨하게 낼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재밌는 건요. 점프 크립토가 루나는 그래도 안전하다. 얘네는 생존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그리고 심지어 루나에게 많은 테라랑 루나 코인을 이제 뭐 개런티로 받은 거죠. 뭔가 마켓 메이킹 하는 조건으로 이렇게 받았는데 뒤에서 공격을 해버려서 조가 넘는 수익. 이게 바로 벤처 캐피털이고 마켓 메이커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순과 시투스도 마찬가지입니다. 점프 크립토의 탑 퍼포먼스 자기들이 라운딩 유치해가지고 오더라는 코인으로는 좀 수익을 받나 봅니다. 근데 탑 루저 가장 꼴등 했는데 가장 망한 코인이 바로 순이거든요. 마이너스 20, 더 났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또 시투스라는 코인도 예전에 그 수위 쪽 덱스 코인인데요. 뭐 해킹이 났었잖아요. 그래서 보상 계획을 발표. 자, 뭐 해킹을 당하든 폭락이 나오든 심지어 뭐 거의 상장 폐지가 돼도 상관이 없다. 왜냐하면 이 친구들은 모든 방법을 총동원해서 돈을 벌 수가 있으니까 이제 이들의 무서움이 좀 가늠이 되겠죠. 그래서 벤처 캐피털이나 뭐 헤지 펀드나 또는 마켓 메이커들과 단타나 선물 대결을 벌이는 게 이게 얼마나 무모한지 이들은 정말 말도 안 되는 이런 이상한 코인들로도 수많은 돈을 벌 수가 있는데 우리는 그런 능력이 없잖아요. 뭐 답도 모르고 오더북도 모르고 뭐 네트워크도 적고 하기 때문에 피하셔야 된다를 제가 보여드리기 위해서 오늘 좀 여러 가지 준비를 해봤던 것 같아요. 아, 마지막입니다. 웹 3.0 추억의 단어죠. 이거를 만든 마케팅을 만든 장본인이 바로 A16G잖아요. 이 친구들의 이제 성공 투자 포트폴리오도 한번 살펴보면요. 이 친구들은 투자를 어마무시하게 했습니다. 투자의 명가이기 때문에 만 200개, 300개를 코인을 투자를 그것도 굉장히 초기에 해놨거든요. 그래서 정말 많이 성공을 했어요. 여기 솔라나는 기본입니다. 그리고 아발란체 뭐 70배, ICP는 좀 잘못 나와 있는 것 같아요. 한 2배 정도 수익을 거둔 것 같고, 수위, 뭐 니어, 플로우, 뭐 리도다우 등 XRP, 유니스왑 등등 엄청나게 많은 코인들의 초기 투자자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만 보면 뭔가 쉽게 뭐 한 것마다 성공을 한 것 같긴 한데, 문제는 우리들이죠. 개미 투자자들이 A16G를 따라했다가 22년도에 굉장히 호되게 당했었죠.
자, 대표적인 코인들이 뭐 오픈시, 뭐 유가랩스, 엑스인피니티, 솔라나, 플로우 등등 수많은 이제 그때 당시에 핫했던 내러티브를 가진 코인들인데요. 물론 유동성이 들어오고 미국에서 지금 규제를 완화한다면 이런 코인들도 나중에 올라갈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여기 보시면 우리가 주목을 할 거는 A16G는 초기 투자로 엄청 싸게 사서 수익을 이미 실현하고 떠났지만 상장 후에 고점에서 매수한 개미 투자자들, 뭔가 뜨겁고 핫할 때, 막 상장했을 때, 막 이 A16G가 마케팅하고 있을 때, 이럴 때 샀던 분들은요, 이 어마무시한 시장의 하락을 맛봤을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겠죠. 그래서 오늘의 결론을 맺어보면 벤처 캐피탈이든 뭐 또는 기업 비축 요새 뭐 전략 비축하면서 인기 얻고 있잖아요. 뭐 샤프링크도 있고 뭐 비트마인도 있고 여러 가지 있는데 기업 비축, 단타 또는 새로운 것들 너무 좋아하지는 않았으면 좋겠다. 왜냐면요. 우리랑 이들은 다릅니다. 투자 환경도 다르고, 뭐 인적 네트워크나 시드머니나 오더북을 알고 있거나 정보 수준에서 현격한 차이가 나기 때문에요. 저들이 만들어내는 마케팅을 쫓아가시기보다는 우리가 앞으로 다가올 미국 정부의 전략 비축, 뭐 ETF 시대를 맞이하면서 시총 큰 놈들 위주로 미리 사놓고 기다리는 투자를 하시는 게 어떨까 생각을 해보면서 이만 마치겠습니다. 시청 감사합니다.